예, 수몽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김현동입니다. 오늘은 수단 목적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다룰 제시문은 2014학년도 6월 단안단서 제시문인데요. 우리가 차이점 특강에서 이미 한번 다뤘던 제시문입니다. 그때는 차이점에 집중해서 제시문을 다뤘다면 오늘은 수단 목적 관계를 중심으로 제시문을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국어 문제 출제 유형은 전부 다 일치 문제고요. 무엇이 일치하고 무엇이 일치하지 않느냐. 논리가 일치하면 일치하는 거고요. 의미가 일치하면 일치하는 겁니다. 의미 중에는 관점과 관계가 있는데요. 관점은 우리 수몽대 1강, 2강에서 보편특수, 가치중립, 가치지향, 형식과 내용 이미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말했는 이유는 잘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떠오르시는 분들은 당장 수몽대 1강, 2강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다룰 건 수단 목적인데요.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 관계는 모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관계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니, 좀 의아할 수 있죠. 선생님, 세상에 관계가 얼마나 많은데 두 가지라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논리적인 관계는 인과관계와 수단 목적 관계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객관식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게 무슨 관계야? 라고 물으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인과관계 검토해 보시고 인과관계 아니면 수단 목적 관계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수능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관계 등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자, 인과관계. 인과관계는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웠냐면 수몽대 국어 기본강의가 아니고 기획특강에 과학경제제시문 풀이법이라는 기획특강이 3개가 올라가 있는데요. 거기서 인과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빨리 가서 그거부터 듣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수단 목적 관계입니다. 이 제시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수단 목적 관계가 어떠한 문장의 형태로 등장하는지 먼저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수단 목적 관계는 이런 내용입니다. 영어로 하니까 더 쉽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에는 이 for라고 하는 전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수단 목적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문장을 쓰고 있는지를 한번 제가 도식화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이 문장의 유형들을 잘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 A를 가지고 A가 도구입니다. B를 한다. B가 목적이죠. 이런 문장 유형 잘 봐주세요. 두 번째, 우리는 A를 통해서 B에 도달한다. 이 문장에서 가장 빛나는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나오면 반응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수단 목적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B, 즉 목적을 위해서는 A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라고 하든지 필수적이라고 하든지 A를 요건으로 한다고 하든지 다양하게 언어적으로 변주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문장 유형은 이겁니다. B를 위해서는 A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따라서 A가 없다면 어떻게 되죠? B를 달성할 수 없겠죠. 자, 이걸 기호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A가 없다면 B를 달성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대우를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수단 목적 관계가 됩니다. 어디에서 주로 많이 나오느냐? 문학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요. 요게 근데 비문학에서만 나오면 요게 킬러가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2014학년도 6월 한번 같이 한번 첫 번째 단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수몽대 교재는 우리 수몽대 교재는 44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눈이 원래 하나였다면 세계를 입체적으로 지각할 수 있었을까? 입체 지각은 대상까지의 거리를 인식하여 세계를 3차원으로 파악하는 과정을 말한다. 입체 지각은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로부터 다양한 단서를 얻어 이루어지는데 이를 양한 단서와 단한 단서를 구분할 수 있다. 양한 단서는 양쪽 눈이 함께 작용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양쪽 눈에서 보내오는 시차가 있는 유사한상이 대표적이다. 좋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 문장. 이거 눈만 가지고 안 됩니다. 국어시험 풀 때 빨리 읽어라. 꼼꼼하게 읽어라. 이거 눈만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런 건 전부 다. 얘는 배워야 됩니다. 모르면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라요. 눈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 문장 유형. 잘 한번 숙지를 한 상태에서 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단한 단서는 한쪽 눈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은 단한 단서만으로도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추론에 의하여 세계를 3차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 문장을 여기 넣어볼까요? 됐나요? 여기 넣으면 이전의 경험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추론을 해서 어디에 도달하느냐? 단한 단서에 도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있으면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에 무책임하게 영혼 없이 그냥 이렇게 찍 화살표 긋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무책임한 필기입니다, 이런 거는. 지우세요, 빨리. 한 끗 차이인데 정답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전의 경험과 추론을 가지고 단한 단서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전의 경험과 추론을 통해서 단한 단서에 도달할 수 있고요. 단한 단서, 즉 이 입체 지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경험도 필요하고 추론도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이전의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단한 단서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전의 경험이 없다면 단한 단서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퀴즈가 나오겠습니다. 단한 단서의 제시문에 모두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시각을 이용하는 경우, 두 번째가 직선 원근을 이용하는 경우, 세 번째가 결 기울기를 이용하는 경우, 네 번째가 운동 시차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4가지 것들이 다 단한 단서라면 이 4가지 것들은 반드시 이전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추론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제가 물을 수 있죠. 자, 뭘로 퀴즈 한번 내볼까요? 2번 직선원근 가지고 내보겠습니다. 자, 이게 없으면, 즉 이 경험과 추론이 없으면 직선원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시문 한번 보러 갈게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한 물체가 크기가 다르게 시야에 들어오면 우리는 더 큰 시각을 가진 쪽이 더 가까이 있다고 인식한다. 이렇게 물체의 상대적인 크기는 대표적인 단한 단서이다. 요건 시각에 대한 거고요. 직선 원근에 대한 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단한 단서로는 직선 원근이 있다. 우리는 앞으로 뻗은 길이나 레일이 만들어내는 평행선의 폭이 좁은 쪽이 넓은 쪽보다 멀리 있다고 인식한다. 이게 직선 원근이에요. 무슨 말이냐? 기찻길처럼 쭉 뻗은 길이나 레일이 만들어내는 평행선의 폭이 좁은 쪽이 넓은 쪽보다 멀리 있다고 인식하는 게 바로 이 직선 원근이라고 하는 단한 단서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이걸 문제를 냈겠어요. 너무 악마 같나요? 어떤 경험이 필요하죠? 자, 여기서 동영상을 정지하고 제시문을 다시 보면서 꼼꼼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눈만 가지고 안 됩니다. 뻔히 제시문 안에 있는데도 제시문 읽고 또 읽어도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직선 원근, 즉 쭉 뻗은 기찻길의 레일이나 앞으로 쭉 뻗어 있는 도로, 길의 폭이 넓은 쪽이 좁은 쪽보다 더 가까이 있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죠. 길이 이렇게 있으면 요 지점이 더 멀고 요 지점은 더 가깝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쪽 눈만 가지고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면 경험이 필요해요. 경험. 어떤 경험이 필요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시문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우리는 앞으로 뻗은 길이나 레일이 만들어내는 평행선의 폭이 좁은 쪽이 넓은 쪽보다 멀리 있다고 인식한다. 즉
평행선의 폭이 좁은 쪽이 넓은 쪽보다 더 멀리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 여기가 길이 좁다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더 멀다고 인식한다고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미리 배워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뭐죠? 예, 눈만 가지고 안 되죠. 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뭐 어떠한 경험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느냐? 바로 평행선의 폭은 일정하다라고 하는 지식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워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너무 당연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셨죠? 당연하지. 이거 뭐 초등학생도 알겠네. 평행선은 폭이 일정한 걸 뭐 평행선이라고 하지. 그게 평행선이 정인데 너무 당연한 건 아니요. 이게 평행선이라는 걸 모르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아, 이게 폭이 좁구나.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평행선의 폭은 일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머, 일정한데 왜 여기가 더 좁아 보이지? 아, 저기가 더 멀리 있어서 그런가 보구나. 라고 추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선 원근에 도달하는 겁니다. 실제로 평가원에서는 이 문제를 내지 않았지만 수단 목적 관계를 모르면 이거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직선 원근에다 밑줄 그어놓고 다음에 직선 원근을 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험을 찾으시오. 선택지 1번, 평행선의 폭은 일정하다. 고를 수 있겠어요? 만만치 않죠? 자, 한 김에 다 해봅시다. 결기울기부터 해볼까, 결기울기? 자, 결기울기도 단한단서입니다. 단한단서는 이전의 경험과 추론이 필요해요. 이전의 경험과 추론이 없다면 결기울기도 쓸 수가 없습니다. 결기울기를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떠한 경험이 필요한지를 읽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읽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결기울기. 또 하나의 단한단서인 결기울기는 같은 대상이 집단적으로 어떤 면에 분포할 때 시야에 동시에 나타나는 대상들의 연속적인 크기 변화로 얻어진다. 예를 들면 들판에 만발한 꽃을 보면 앞쪽의 꽃은 크고 뒤로 가면서 서서히 꽃이 작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시각적 단서가 쉽게 원근감을 일으킨다. 아하, 다시 할게요. 우리가 꽃밭에 가면 꽃을 보는데 뭐 더 쉬운 예시를 들어볼까요? 마트에 가면 수박이 있는데 수박이 이렇게 있죠. 상자에 수박이 이렇게 막 담겨져 있습니다. 막 있어요. 요 우리 발 앞에 있는 앞쪽에 있는 이 수박은 커 보이고 저 뒤쪽에 있는 수박은 작아 보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이 수박은 크고 이 수박은 작다고 인지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떤 경험 덕분에 추론을 해가지고 여기는 가깝고 여기는 멀다라고 하는 입체 지각에 성공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기울기라고 하는 입체 지각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제 시문에도 있습니다. 스톱 하시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눈만 가지고 안 되는 거니까요. 자, 봅시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마 이번에도 역시 여러분들 그냥 스쳐 지나가셨을 겁니다. 스톱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거냐? 또 하나의 단한단서인 결기울기는 같은 대상이 이걸 알아야지만 결기울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 앞에 우리 눈에 크게 보이는 이 물체와 저 뒤에 작아 보이는 이 물체가 실제로는 크기가 같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마트에 가서 수박을 보면 이게 다 9,900원이야. 9,900원짜리 수박들끼리는 크기가 대충 다 같아. 라는 지식을 모르면 입체 지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크고 이건 작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즉 집단적으로 대상이 분포하는 그 대상들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걸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어야지만 쓸 수가 있는 거죠. 결기울기는. 시각도 해보겠습니다. 시각에 필요한 경험이 무엇이냐. 네. 두 번째 락 첫째 줄입니다. 동일한 물체와 크기가 다르게 시야에 들어오면 우리는 더 큰 시각을 가진 쪽이 더 가까이 있다고 인식한다. 예, 이건 동일한 크기여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동차나 기차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면 실제로 우리 눈에 들어오는 정보는 뭐냐면 기차가 점점 커져 보이는 거라고 인식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죠. 기차 같은 물체는 크기가 쉽게 커지지 않는다는 거, 작아지지도 않고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정보가 이미 있어야지만
시각을 이용할 수 있고요. 운동시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대상이 움직이지 않는다. 저 가로수 나무는 땅에 박혀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 저 멀리 있는 산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정보가 있어야지만 운동시차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수단 목적 관계를 잘 보여주는 문장의 한 형태고 이렇게 숨어있는 전제를 찾는 데까지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장들을 세심하게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외우세요. 이 문장 형태를 외우세요. 그래서 뭐를 가지고 뭐를 한다. 뭐를 통해서 뭐를 한다. 뭘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요걸 외우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런 단어들이 등장하면 발끈하셔야 됩니다. 이거 수단 목적 관계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단 목적 관계면 요렇게 혹은 요렇게 만들어서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되는가 보구만.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되는가 보구만. 이라고 독해낼 수 있으면 수단 목적 관계를 아는 겁니다. 아시겠죠? 잠시 끊었다가 수단 목적 관계 중에서 역대급으로 가장 어려웠던 제시문이죠. 2012년도 수능 비트겐슈타인 제시문에 대해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단 목적 관계 시작합니다.